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연축성 발성 장애, 목소리가 떨리는 병이죠. 목소리가 떨리고 목이 조이고 소리가 끊긴다든가 또 말할 때 목이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하고 숨이 차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하고 여성 자체가 목소리 특징이 차이가 있죠. 여자분들은 좀 음을 높게 내고 남자분들은 좀 낮게 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음을 내는 경우에 목소리가 떨릴 때 좀 더 남들이 쉽게 느끼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모든 근력이나 호흡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소리를 낼 때 연축 같은 경련이 불규칙하게 오게 되면 좀 더 그거를 적응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목소리 떨림으로 더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치료가, 쉬운 치료가 음성 치료 같은 거라고 해서 소리를 내는 기관, 후두 발성 기관에 대해서 정상적인 발성을 할 수 있도록 이완을 시키고 호흡을 강하게 만들고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노력과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한 여성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받는 게 좀 더 힘들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현혹이 돼서 치료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에 잘못된 상식이라 그럴까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소리가 떨릴 때 높은 소리, 가성으로 소리가 나면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또 지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소리를 내면 편하다고 생각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높은 소리로 가성을 낸다는 거를요, 한번 성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성대에 힘을 주고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잡아당긴다는 건 성대에 긴장을 준다는 얘기고, 성대를 벌려놓고 가성을 소리낸다는 얘기는 성대의 진동을 그만큼 덜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성대의 진동이 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대가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성대 사이로 바람의 공기 유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대는 당연히 거칠어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요. 점막의 운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래 소리를 내다 보면은 성대는 점점 더 붓게 되고 긴장은 더 심해지게 되고, 부어있고 힘을 주는 성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더 강한 발성,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흡은 성대를 계속 벌려놓고 소리내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성으로 높은 소리를 발성을 하게 되면은 성대 경련이 오는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더 점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최대한 성대를 붙여서 진성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목소리가 떨리는 병을 크게 이제 신경성 질환하고 발성에 하는데 잘못된 발성으로 경련이 오는 경우로 하는 근긴장성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거는 뇌 신경에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거니까 보톡스 같은 성대 주사가 도움이 되고, 근긴장성 발성 장애 같은 건 발성하는 사람의 기능이 잘못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는 도움이 안 된다, 음성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병 자체의 원인은 다르지만 성대에 오는 기능, 상태, 현상은 똑같죠. 근육에 경련이 오고 또 경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발성 기능이 되지를 않고 성대 접촉이나 성대 이완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나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몸과 뇌가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거고, 오랜 학습과 그런 반복 행위를 통해 갖고 뇌에서 자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습관화가 형성이 돼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뇌에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여기서부터 고쳐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단에서부터 고쳐 올라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재활치료거든요. 말단에서부터 고쳐 올라오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안 되던 신경이나 근육이 커지고 그 신경이나 근육을 조절하는 뇌가 다시 발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다 동일하게 음성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약의 주사의 힘을 받게 되죠. 그것이 보톡스라는 주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톡스 주사는 꼭 근긴장성 발성장애에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경련이 있을 때 도움이 주고요. 이런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서 음성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목소리가 떨릴 때 신경질환이 아닌 발성질환에서 동일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가성으로 말을 하는 거는 아주 나쁜 방법이라는 거. 특히 음을 높여서 사용하는 건 더 나쁘고요. 가능하면 진성으로 말하라는 거죠. 근데 진성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목이 경련이 오고 막혀서 소리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 호흡을 좀 더 강한 호흡을 쓸 수 있도록 불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음성 치료를 받아가면서 또 그런 치료를, 목소리 떨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톡스 같은 주사도 한번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떨리는 병에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